코로나만 아니면 짝을 지어서 원래는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앞으로 짝을 지어서 방금 배운 내용을 1시간은 강의를 하고 1시간 토론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트 수업 방식이거든요. 근데 한 학생은 수업을 잘 들으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강의를 집중해서 안 들으면 그 학생의 말만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들었으면 내 생각을 다 피드백하고 배운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한 지식 습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좀 많이 질문을 내가 또 욕심을 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게 리더십 챌린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 하나를 딱 꼽으라면 꼽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꼽으라라고 한다면 명확한 비전이죠. 비전이 있어야 어디를 향해 구성원들을 끌고 갈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전을 세운다고 해서 구성원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죠. 그럴 때 그걸 참고 인내하는 리더가 과연 몇 명이 될까 쉽지 않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긍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의 어떤 내용을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좀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어떻게 인문학으로 치면 실용학파 쪽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좀 현실성 있는 거, 당장 내가 현실에서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공 불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금 내용은요. 긍정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힘이 빠질 때 내가 그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의 에너지가 뭔가 그걸 좀 꼭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을 찬다고 표현을 했는데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만든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무의식에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걱정이죠. 걱정인데 그 두려움과 걱정이 항상 우리는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구해도 안정적인 걸 구하려고 합니다. 맞죠? 안정적인 거. 근데 그게 함정인 줄 몰라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꾸 안정적인 걸 찾으면서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안타까움이죠. 그럼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뭐냐? 그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든 긍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긍정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 제가 누누이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없애는 겁니까? 다스리는 겁니까? 없애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공포는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려움, 공포 없앨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앨 수 있다. 좋아요. 저는 없앨 수 없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질게요. 없앨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친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내 능력을 잘 끄집어낼 수 있고 또 두렵지만 그런 장소에 내가 잘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볼게요. 각자의 생각이니까 거기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의 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긍정의 힘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요? 긍정의 힘이 필요할 때? 자, 정답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 필요할 때 언제일까요?
자, 어떤 일을 도전할 때요? 원론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도전할 때, 맞아요. 어떤 걸 도전할 때 긍정이 필요해요?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맞아요? 네. 근데 자연스러운 사람은 그걸 도전이라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그 야간대학을 어제 수업을 했는데요. 발표를 잘해요. 근데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생활을 4, 5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을 많이 했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발표, 또요. 사업, 또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말을 걸 때, 연락할 때, 맞아요? 취업 면접 볼 때, 또 언젠가요? 또 언제? 완전히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도전할 때, 맞죠? 그 모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또 도전을 하겠죠. 자, 그래서 긍정의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꿈 얘기가 또 나오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에서 가볼게요. 자, 긍정의 힘이 필요할 이유. 자, 보면, 자,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자, 근데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가는 데가 있죠.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검진센터를 갑니다. 자, 왜냐하면 혹시 몸이 큰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큰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면 우리가 상담이나 정신병원에 갈 겁니다. 맞죠? 근데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게 바로 긍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긍정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지금 키워놓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때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넘어진 적도 없고 실패한 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긍정 에너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이 넘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넘어질까요? 바로 꿈이 큰 사람. 꿈이 큰 사람은 더 많이 넘어질 거고, 꿈이 작은 사람은 덜 넘어질 거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덜 넘어졌다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을 거고,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긍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긍정을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혹시 긍정을 배워본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꼭 필요한데 다시 일어서라, 힘내라, 용기 내라,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방법은 전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짜증을 많이 낸다. 저도 짜증을 참 많이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조사했더니 긍정지수가 낮아요. 놀랍게도. 그럼 내가 엄마한테, 편한 사람한테 짜증을 많이 내잖아요. 그죠? 제일 가까운 사람은 짜증을 많이 내요.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 편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면은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조심하지 않는 편안한 사람한테 잘하면은 진짜 철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짜증을 많이 내는 거,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해보면 상사나 동료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죠.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회사를 가기 싫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꼰대짓을 하면서 내가 짜증내고 내 기분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가 그렇죠? 부모의 어떤 성향을 보면서 기분을 보면서 달려가서 안겨야 되나? 아니면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 눈치를 보면서 달려온다는 거죠. 짜증을 많이 내면 부모가. 자, 그래서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이분이죠.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내가 뽑은 거예요.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가장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 133척의 일본이 배가 쳐들어오는데, 그죠? 12척의 배로 막을 생각을 하니, 물론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선조가 수군이 적으니 권율 장군과 함께 육지에서 싸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겼죠. 군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육지에서는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군사를. 그나마 그래도 바다니까 이길만 한 거죠. 어겼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어차피 감옥에 가고 선조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 전투에 갑옷을 벗고 북을 치고 열렬히 전사를 했어요. 자, 아무튼 이 긍정의 에너지가 없었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려웠겠죠. 그래서 명랑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아들이 아버지는 두렵지도 않습니까? 지금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그 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화 대사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죠.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꿉니까? 라고 하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열렬히 싸우다가 죽어야 되겠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는데 그 나머지 11척 배도 안 따라옵니다. 어차피 사기가 꺾여가지고 저 이순신 장군이 먼저 빨리 죽어버리면 우리는 항복하면 되니까 끝나잖아요. 목숨은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배가 포위를 해도 그 배가 가라앉지도 않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도와준 거예요. 나머지 11척. 자, 중요한 거는 긍정입니다. 그 긍정의 에너지가 저는 약하면 이순신 장군을 보러 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가 거제도에 있기 때문에 거제도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유적들이. 갔던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가면 기가 살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되게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이런 훌륭한 분의 어떤 조상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 말.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난세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저는 100%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일본하고 2002 월드컵을 했잖아요. 개최국이 되었지만 외국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나라 선수가 특출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거의 뭐 본선 진출은 원한 그 나라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8강도 못 들어갈 것이다. 16강도 못 들어갈 것이다 생각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속에 영웅이 나오잖아요. 박지성도 나오고 안정환도 나오고.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축구를 보면 그 전쟁이에요. 전쟁에 수를 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나도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 난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계속 편안한 길만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나에게 좀 혹독하게 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난세를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어떤 걸 도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게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난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저는 이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가끔 강의 오프닝 때 여러분 학부모들 강의 가면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꽃이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잘 안 합니다. 대답을. 근데 꽃이 아름답기는 예쁘니까 아름답죠. 라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근데 꽃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되게 못 쳤는데 여자친구가 꽃을 선물했습니다. 그 꽃이 이상하게 예쁘지 않아요. 꽃은 예쁜데 원래. 꽃이 예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마음에 꽃이 피지 않으면 그 꽃은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꽃이 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내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가 있으면 이 강의가 스며들어올 거예요. 쫙쫙. 근데 마음에 긍정이 없으면 이게 괜한 잔소리하는 느낌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뭔가를 하나 전해주려고 애를 써도 오히려 이제 부작용만 일어나는 거죠. 저는 강의를 23년 하면서 그런 걸 다 경험해 왔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내용을 보면 자기 아빠가 공무원이고 기요사키는 자기 친구의 아버지 부자 아빠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러 갔는데 바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죠.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1시간에 10센트씩. 원래 25센트, 30센트를 받아야 되는데 훨씬 적게 주죠. 그래서 해보다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죠. 아니 원래 일을 시켜 먹으려면 똑같은 임금을 주고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일을 부려먹어야지. 이 마이클 아버지, 이 부자 아빠는 이거 부자가 아니고 이 사기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러 갑니다. 따지러 가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근데 그 부자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안 가르치기 위해서 너를 좀 내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둘렀다. 너를 고생시켰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강한 욕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하면 욕구가 안 생긴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안 생기면 빨리 독립을 한번 해보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게 생긴다. 그래도 안 생긴다. 그죠? 더 힘든 걸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정원에 꽃을 심지 않으면 계속해서 뭘 뽑아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의 정원에 긍정을 불어넣지 않으면 계속 뭐가 나온다고요?
욕 나온다는 거예요. 욕. 입에서 10원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절대 욕이 안 나오도록 이 시간 이후로 바꾸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간절한 바람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진짜 간절한 바람입니다. 내 입에서 욕이 안 나오니까 험한 꼴을 보지 않아요. 왜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지 서로 험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가 높임말을 쓰는 집은 싸움이 잘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험한 거 10원짜리가 오고 가면 진짜 부엌 들고 설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는 이제는 금기시하고 그런 욕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마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욕을 하지 말고 금기시하자 라고 꼭 말해주고 그래도 계속 말을 한다 하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결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하고 있다면 꼭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을 찬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그쵸? 지배하고 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말 그대로 처음엔 삐까뻔쩍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정이 저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겠죠.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해봤자 오래 못 간다. 그 앞에서는 맞춰주는 척 하지만 뒤돌아서는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순수하게 진심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몇 사람이 낫지 그 수천 명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이 행복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칼이 무서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수긍할 뿐이지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적은 북한 김정은이가 쏘는 핵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그쵸? 무슨 일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인사말을 겁없이 건네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내가 안색이 안 좋아서 한마디 던질 수는 있지만 말끝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단 말이에요. 뭘 좀 하면 안 될 줄 알았다. 원래 그게 안 되는 거다. 야, 우리 지방대학 나온 사람이 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세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자존감이 올라가니까요. 그죠? 자존감을 올리는데 첫 번째 요소가 긍정의 에너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몸이 아파올 수도 있고, 자, 당신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많이 물었던 말이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드라는 사람이 정말 20년 동안 사람의 뇌가 몇 가지 하루에 생각을 하느냐 5만에서 6만 가지를 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놀라운 것은 그 생각 중에 하루의 생각 중에 85%가 부정이다라는 거예요. 더 놀랍죠. 15%만이 긍정이다. 그러니까 무엇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뇌를 어떻게 무엇이게 뇌를 부정인 뇌를 의식화시켜서 긍정으로 만들면 돼요.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오늘도 학교 이제 전면 대면이네. 아이고, 이제 학교 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온라인보다 대면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니까 더 제대로 한번 배우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 오늘 또 만날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나쁜 걸 생각하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좋은 걸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이 생각이 습관이니까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이 대학을 넘어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례를 얘기하면 울산대 수학과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하더니 이제 경영학 쪽으로 편입을 했어요. 전공을 바꿨어요. 편입을 한 게 아니고 복수 전공을 하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친구는 내가 하는 과목을 6과목을 했었는데 그걸 다 듣더라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교양 과목, 전공 과목 다. 나중에 그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고려대학교 지금 석사 끝나고 박사 과정을 내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 약한 소리 맨날 하고 여린 소리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긍정의 에너지를 키워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 대학을 들어왔는지 원하는 학과를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열심히 해봐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한다. 이 내 전공이 내 실력이 그럼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갈아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하루에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는 크게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도 하지만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그 방법도 뭐예요? 꿈이죠, 꿈. 목표가 있는 거죠.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 우리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 부분에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자, 아무튼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질병을 생각하면 자꾸 질병을 생각하거나 몸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 이제 몸이 아플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사진에 있는 의사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의사가 뭐라 했냐면 자꾸 내가 어디 아프다 아픈 것 같다 생각하면 의사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 같다. 원래 아프지 않았는데 아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병도 만들 수 있고 있는 병도 없앨 수 있는 게 생각입니다. 없는 병도 만들 수 있고 있는 병도 만들 수 있는 게. 그 한 사례를 예를 들면 제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의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철강회사 다니고 와이프는 간호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프다고 부산대학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인 저를 제가 병문안을 그죠? 와이프하고 또 친하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와 같이 병문안을 하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오지 말래요. 근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별거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억지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 요즘 환자의 병명을 적어놨잖아요. 그게 암이더라고요. 그게 암이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울었어요. 같이 가서 와이프랑. 5년 동안을 안 알리더라고요. 5년 동안 안 알리고 같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 와이프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지금 어떤 몸 상태냐면요. 암이 자궁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뇌까지 다 간하고 다 전이가 됐는데 그때 당시 전이가 된 겁니다. 전이가 돼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대학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5년이 넘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친한 친구가 엄청 잘하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많은 부분이 그 본인의 환자의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긍정적인. 그래서 정말 기적에 가깝게 만나고 있어요. 하루하루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사실은 좀 깜짝깜짝 많이 놀래요. 그 중간에 몇 번 쓰러져서 연락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 다시 또 일어섰어요. 그 지금은 한 2달 전에도 만나서 식사할 때도 그 몸으로도 코로나 전에 일본 여행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럼 내가 물었어요. 그럼 암이 없어졌냐? 아니에요. 병원의 의사 말로는 멈췄대요. 더 이상 전이를 안 하고. 멈춰 있대요. 없어지지도 않고. 그 힘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긍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자, 아무튼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성공의 길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는데요. 내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리슨 스웨트 마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도 이 뒤에 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예, 나오진 않네요.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구 집 다락방에 잠을 청하면서 막노동을 하다가 그 다락방에 책이 있는 걸 보고 읽어가지고 이분이 의사가 됐어요. 부모도 없이 커서 스스로. 그러니까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거는 책을 통해서 미라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책이 몇 권 더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연구 논문을 많이 참고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그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논문의 내용을 이렇게 책에다가 게재를 했었는데 이런 것 이해가 있었어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녀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남자친구가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징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이 여성은 어때요? 이 남자를 기다리다 계속 기다리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60이 됐어요. 근데 그 여성을 딱 보면은 실제 나이가 60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는 4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성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안 늙냐? 젊게 사냐? 이 여성의 마인드가 이겼어요. 이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이 젊은 이 외모를 보고 싶지, 늙은 외모를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난 늙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사례를 보면 저는 느꼈어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내 나이에 10살을 뺍니다. 제 나이에 10살을 빼요. 그래서 나는 50대지만 난 40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디 가서 많이 늙었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한 예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예가 사형수가 있는데요. 일주일 있으면 죽어요. 사형 날짜가 집행이 되는데 일주일 사이에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백발이 돼버리는 사형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루아침에 백발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몸을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나는 어디가 안 좋아, 나는 이게 약해, 난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몸은 튼튼해,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위인이 될 수 있다. 나도 정말 뭔가를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 같은 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어서 우리 형제지간을 어떻게든 좀 더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렇죠?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직 실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실천을 옮겼다면 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직 이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도서관도 하나 기증도 하고 싶고 생각만 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고. 자,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뭐냐? 저는 생각의 차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친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으로 생각하고 이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나는 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맨날 저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라는 어떤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쉬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고민거리가 있으면 소통할 수 있는, 고민거리가 있으면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공유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어떤 얘기는 괜찮습니다. 정 고민거리를 말하기 힘들다 그러면 내한테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저 찍고 있어가 안 되겠네요. 휴대폰을 만질 수가 없네요. 지금 비행기 모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아무튼 나중에 미루다 보면 이게 또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밖에 나가면 돈도 들 수 있습니다. 작을 때, 좀 뭐가 생길 때, 궁금할 때, 저는 왜 이게 안 되죠? 저는 왜 이게 고민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됐든 좀 공유해서 서로가 한번 좋은 방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네요. 휴식 좀 쉬었다 할게요. 카메라 안 찍어줘도 되죠? 그죠? 아까 뭐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뭘 물어보려고 다음 주가 어린이날인데요. 대면 수업이 원래 대면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온라인을 해줄까요? 그게 여러분이 원할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다수결을 해볼까요? 자, 온라인을 원한다. 대면을 원한다. 한 명도 없군요. 네. 그냥 다 할 건 온라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오고? 그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총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총장은. 그래서 대면 수업 하지 말고 온라인을 해달라고.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 그죠? 네. 자, 아까 질문 하나 했는데요. 고민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네,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혹시 뭐 우울해질 수도 있는 기분도 있고,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저기 교수학습개발원에서 한 9년 강의를 했어요. 9년 정도. 교수학습개발원에서 9년 정도 셀프 리더십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제가 이게 자기 암시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암시를 난 참 대단해, 난 훌륭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한 학생이 탁 뛰쳐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조별로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뭐 학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신청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거였는데 그 학생이 뛰쳐나갔다가 팍 뛰쳐나가니까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어떨 게 하기 싫어서 나가니까 그냥 그 상황 보고 웃었어요. 웃고 이제 있었는데 나가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학생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저를 비웃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왜 저를 비웃냐 이렇게 묻길래 네가 누구냐 내가 그랬어요. 네가 누군데 내가 너를 비웃냐? 왜 비웃는다 생각하느냐 했더니 제가 자기 암시하기 싫어서 나갈 때 다 웃었잖아요. 이렇게. 아마 학생들이 웃은 거는 너의 그 하는 행동이 웃어서 나갔지 너를 비웃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였냐면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과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어요. 졸업을 벌써 했을 거니까. 무슨 과 누군데 이제 학교 적응해서 자신감 좀 키워서 학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오늘 수업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나를 많이 비웃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한데 내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눈만 딱 마주쳐도 이렇게 말해요. 왜 째려보냐 이래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 낮았다는 증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게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사회가 문제네, 조직이 문제네, 누가 문제네, 누가 문제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고민? 질문. 없어요? 넘어갈까요? 자, 가볼게요. 나이보다 젊게 살고 싶습니까? 했습니다. 나이보다 젊게 살려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젊게 하면 되죠? 생각을 젊게 하면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말하기가 곤란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용기를 내보세요. 아무도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기 발표한들 옆 친구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괜히 신경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없어지는 그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저도 보도 못한 뭐 것도 많고요. 뭐 림프구, 적혈구, 췌장세포, 골세포. 췌장세포는 1년 이상, 그죠? 골세포는 상당히 오래 동안 있네요. 혈소판 10일, 그죠? 장세포 3, 4일. 이런 세포들이 어떻습니까? 생성됐다가 때 되면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빨리 교체된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세포로 복제, 영양한 인자 한번 했는데 자, 볼게요. 부정적인 생각은 세포의 재생작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세포의 재생생각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빨리 활성화돼야 되는데 재생이 잘 안 되니까 더 빨리 늙는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박사과정에 그 같은 언행원 출신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겉보기에는 되게 부정적인 긍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졌는데 계속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누구를요? 교수들을 욕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성에 안 찼는지 이제 동료들을 욕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를 욕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없을 때 저 사람 나 욕하죠?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꼭 그럴 것 같았어요.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나면, 길 가다 만나면 한 10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여요. 실제 나이보다.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 그렇게 봐요. 내가 본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은 젊게 산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울산대학교가 어떤 대학교? 좋은 대학교 맞아요? 네, 옆에 사람이 좋은 사람 맞아요? 공부가 재밌는 거 맞아요? 공부 더럽게 재미없어요? 네, 그래요.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자, 부정적인 출석부 불렀어요. 예? 출석부 불렀다고요. 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가 돼야 되는데 누가 오래 살까? 당연히 보세요. 자, 직업별로 평균 수명이 제일 1위가 누굴까요? 직업별로 1위 누굴 것 같아요? 제일 잘 사는 사람 1위. 자, 체육인이 사실 난 1위일 줄 알았어요. 맞죠? 운동하니까 저렇게 운동 많이 하면 체력이 강해져서 제일 오래 살지 않을까? 근데 10위입니다. 그죠? 10위. 언론인, 작가, 예술인, 뭐 고위 공직자 했는데 5위부터 볼게요. 5위부터. 자, 기업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5위도 되네요. 4위입니다. 법조인.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죠? 2위입니다. 정치 교수예요. 교수가 껴있다는 데 대해서 좀 놀라웠어요.
아무튼 1위가 누굴까요? 1위가 바로 종교인이었어요. 왜 종교인이 마음이 긍정적일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부처님에게 많이 긍정을 불어낼 수 있는, 부정을 바치고 긍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물어볼게요. 무슨 종교를 믿는지, 뭐 힌두교니 뭐 이런 거 안 물어볼 테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만 손 한번 들어봤어요. 저 종교 손 들었어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안 물어볼게요. 손만 들어보세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많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요. 종교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한번 싸워 붙여볼까요? 재밌어요. 밤새도록 싸우거든요. 자, 끝이 없습니다. 자, 왜 종교인이 가장 평균 수명이 길까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추측일 뿐이에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디에 기분이 좋다, 어디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마음의 상태가 안정적일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할 때예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제가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구 학생이 부르는데 몰랐잖아요. 휴대폰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한 상태는 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따라 차이는 큽니다. 부정이면은 나쁜 길로 갈 것이고, 좋은 거면 좋은 길로 인도가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자, 평범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누굽니까? KFC를 창설한 누굽니까? 커넬 샌더슨이죠. 누구죠?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지금도 변함이 없는 링컨입니다. 자, 이런 유명한 사람들하고 앞서 우리 평범한 우리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수업이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긍정에서 더 차이가 난다. 누가 더 많은 실패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성공한 사람이, 큰 위인이 된 사람이 실패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놓고 보면 긍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패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일반인과 성공 인물의 차이는 바로 실패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겠고요. 이 커넬 샌더슨 보면 66세 나이에 1009번의 시도 만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1호점이 완성됩니다. 이 사람의 실패를 약간 좀 언급하면 농사꾼에다가 보험 판매원이었고 타이어 영업사원이었고 주유소 직원 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켄터키주의 주유소 여러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가 20년에 주유소를 개업했지만 대공황으로 폐업을 했고 29년에 두 번째 주유소를 개업했지만 화재가 나가지고 또 폐업을 했고 샌더스 카페를 개업했지만 도로가 옆쪽으로 또 큰 도로가 따로 나는 바람에 또 파산을 했고 하는 쪽쪽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닭 튀기는 조리 기술 하나 딱 들고 이걸 로얄티를 받아야지 하면서 한 조각당 4센트씩 이렇게 받겠다는 생각이죠. 전 미 전열 다니는데 1008번을 거절 다니는데 1009번째 식당에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66세에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된 거라는 거죠. 이런 정신, 이 마인드, 이 긍정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 링컨입니다. 1816년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 쫓겨납니다. 사업에 아버지 실패를 했거든요. 18년 그의 어머니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요. 자, 충격이었죠. 34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으나 약혼자가 사망합니다. 38년에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를 합니다. 여기에 안 나와지만 사망자가 또 있습니다. 자기 아들, 작은아들 둘 다 죽습니다. 링컨.
자, 정 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하고요. 43년 미국 하원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하고요. 46년 또다시 하원 선거에 출마해 패배하고, 이번에 성공했네요. 48년 하원 선거에 패배. 54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에 패배.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8년 다시 상원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 뭐가 됩니까?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패배했는데도 끝까지 포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남다른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친구로 삼았다. 남의 이런 말 있죠.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밑에 있는 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 했죠? 우리 수업했나요?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거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했어요? 그것도 긍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어웨님 신발이 수리가 필요하면 내가 아버지보다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고쳐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쪽팔려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긍정의 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실패 그러면 쪽팔려. 다른 사람 다 성공하는데 나만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생각을 재정립합시다. 실패는 단지 뭐예요? 그냥 실수예요. 실패는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아니, 자격증 신문 치는데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먼저 붙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만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정상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데 누구는 한 번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체력이 약하면 몇 번 시도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실패는 다른 방법을 요구한다. 다른 방법. 이 방법이 틀렸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라. 방법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인신공격을 해요? 아이고, 채아라, 니 안 된다. 니 부모님 머리가 나쁜데 니가 머리가 좋을 리가 있나? 이런 소리 자꾸 그죠? 괜히 애꿎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실패는 큰 꿈을 의미합니다. 내가 꿈이 크니까 실패하지. 내가 꿈이 작으면 굳이 실패할 이유가 없지. 꿈이 크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실패는 위인이 될 기회가 없다. 그래, 내가 위인이 될 존재인가 보다. 위인들이 많이 실패를 하더니 내가 딱 실패를 하네.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실패를 너무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해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잘 딛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실패하고 났을 때의 그 상황을 다시 도전할 건지 포기할 건지. 자,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넘어져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는 잘 몰라요. 실패했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한 경험이 없거나 실패한 경험이 없거나 혁신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 큰 실패일 수도 있죠. 차라리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나이는 도전하세요. 실패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실패가 두려워서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과 공포를 안전지대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기도 얘기했지만 3C 시대다. 변화와 챌린지, 도전과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이 뭡니까? 창조가 필요한 시대가 4차 혁명 시대다. 3C 시대다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여러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100이 있다면 100%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맨날 실실 웃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보잖아요. 맨날 긍정적이면. 너무 긍정적이면. 그죠? 자, 그래서 70 이하는 그렇고 70에서 85 사이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긍정적이면 또 그죠? 준비도 안 하고 또 도전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준비도 없이 또 도전.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그런 뻔뻔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든지 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야지 준비도 없이 계속 도전할 것 같아요. 너무 긍정적인 사람은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뭐든지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다르죠. 그건 긍정하고 달라요. 무대포죠. 무대포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자,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자신감 향상, 자존감을 키울 때 필요하죠. 긍정 없이 자존감이 키워질 수는 없거든요. 자존감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팔이 없어도, 눈이 안 보여도, 키가 작아도, 뭐 하여튼 있는 그대로. 흙수저로 태어나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긍정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장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일만 계속 떠올리면 돼요. 감사할 일 뭐가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자주자주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감사할 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줘서 감사하다. 코로나 안 걸려서 감사하다. 오다가 차 사고 안 나서 감사하다. 그죠? 다행히 지금 온라인에 출석만 지금 안 되지 비임까지 안 됐으면 오늘 수업하기 엄청 곤란할 텐데 전기가 안 나가서 감사하다. 뭐 감사를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비임이 하도 요즘에는 비면 그쵸?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선명하지 보이면 안 보여가지고 막 올라가 누르고 막 안 돼가지고 또 저 교양 또 전담하는 사람 비임 또 들고 와가 여기서 설치 다시 하고 막 내가 별 쇼를 다 했어요. 한 23년 수업해보면 별별 다 했어요. 그런 걸 다 알기에 그냥 순조롭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과거를 떠올려보면 잘 진행되는 게 엄청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모르는 거고. 아무튼 세 번째, 성공한 인물이 되기 위해. 왜? 성공하려고 하면 많이 실패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나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걸 해냈다면 그 사람은 성공을 보지 않죠.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을 보는 거지. 안 그래요? 쉽게 됐는데 누가 그걸 성공을 봅니까? 근데 어려운 거는 우리가 도전하고 싶지 않잖아요. 실패할까 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직업으로 보면 사람을 바꾸겠다.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겠다. 그리고 실천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수업을 들었으면 그냥 시험으로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제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없어요. 책이 잘 없어요. 내가 창조를 해요. 잘 안 나왔어.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뭐 정답은 없겠죠. 누가 하든. 자, 그래서 네 번째, 잠재 능력이요. 여러분 잠재 능력이 몇 프로 지금 발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각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건 아마 알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직 발휘되지 못하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잠재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해야 돼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면 그 잠재 능력을 깨울 수가 있는데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되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은 박사과정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박사과정에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석사인데도 불구하고 학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낸다면 여러분이 4년 졸업할 때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나온다고요. 4년을 졸업했는데 학교 끝나고 교문 밖을 나가는데 졸업장 들고 나가는데 머릿속에 아무도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나온다. 4년 동안 헛공부한 거예요. 그냥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냥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못한 상태인 거예요. 공부를 하면
분명히 말했지만 창조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안 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얕다는 거죠. 지식이 깊으면 돼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적성 있는 책 읽기를 해야 된다. 목적성 있는 책 읽기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쵸? 이거는 안 나오고 내 말로 하니까 안 적죠?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20년 만에 깨달은 건데도 여러분 지금 내가 책을 거짓말 안 못하고 1000권은 읽었을 거예요. 넘게 충분히 읽죠. 자, 아무튼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때 감동하지 말고요. 지금 빨리 깨닫고 여러분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나이 때 더 크게 성장해서 모교를 찾아와가지고 특강 같은 거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긍정의 심리학이 돼갑니다. 이게 누구냐면 마틴 셀리그만이에요. 저는 이 분의 긍정의 심리학 책을 딱 낼 때 이 사람 책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이 사람 책이 나오기 전부터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심리학을 전공할 뻔했거든요. 경영학보다는. 부산대학교 심리학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들어오면 받아줄 수 있느냐? 네가 시험 쳐가. 네가 들어오는데 내가 못 받아줄 게 뭐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을 해서 전공을 하려고 공부를 하다가 경영학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정신적으로. 전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일반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뭔가 동기유발을 하고 싶은데 너무 정신적으로 진짜 환자를 돌봐야 되는 학문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싫어서 경영학을 선택했어요. 경영학 안에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정말 나한테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 담당 교수분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깊게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 보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다. 자, 우리는 심리적으로 많은, 그죠? 약점과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암이 3기가 되고 나서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장기를 잘라내야 되는. 그전에는 톡 떼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병들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 화근입니다. 자기 화근. 자기 화근. 아침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화근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난 참 대단해. 난 훌륭해. 난 멋져. 난 최고야. 난 끝내줘요. 이걸 매일 아침 반복했는데 긍정의 에너지가 안 생긴다. 네, 찾아오세요. 네, 그만둘게요. 그만큼 자신 있어요. 확실하게 긍정적인 생각이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 제가 이걸 언제 했냐면 대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군대 딱 군대가 아니죠. 군대 가기 전이었군요. 그때 배웠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너 정말 많이 바뀐 것 같다. 군대 가서 부정적인 후임병들 내가 긍정으로 바꿨어요. 바뀌더라고. 아무튼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네.